어쨌든 리얼타임 렌더링을 써서 실시간으로 어떤 걸 하기 때문에 뭐 테스트도 중요하고 또 어쨌든 프로파일링에서 최적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실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 이제 머릿속에 생각나거나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할 수 있을 정보들을 좀 모아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뭐 지금 당장의 테스트 같은 건 의미가 있으시겠지만 이제 뒤에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아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쭉 훑어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테스트 부분을 보면 뭐 테스트하는 데서 지금 세션에서 계속 봐 오셨겠지만 일단은 플레이 버튼을 통해서 바로 테스트 가능하신 거는 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에디터에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그 전에 무엇을 하셨나 모르겠지만 플레이 버튼 누르면 바로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봐 오셨는데 이 테스트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 뭐 모바일 프리뷰도 있고 독립형 게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바일 프리뷰는 당연히 이제 모바일에서 렌더링 될 때 어떻게 그려질지를 이제 에뮬레이션에서 실제는 아니고 그냥 에뮬레이션에서 그려주는 거라 이제 비슷한 느낌이 나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디바이스에 올리기 전에 1차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왜냐면 디바이스까지 올리는 건 어쨌든 시간이 좀 더 드니까요. 그런 모드고 독립형 게임은 지금 여기서 선택된 뷰포트에서 플레이를 하거나 새 에디터 창에서 하는 거는 이 에디터 안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게임을 실행했을 때랑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에디터 안에서는 다른 뭐 에디터 관련된 기능들이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되다가도 실제 게임에선 안 된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서 테스트 하실 때는 에디터로 하시다가 뭐 모바일 프리뷰가 됐든 독립형 게임으로 테스트를 하셔서 이제 문제 없이 로직이 도는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PC에서 이 테스트를 가지고 하게 되면 플레이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PC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개발하는 거는 물론 PC 게임일 수도 있지만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뭐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콘솔 플랫폼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시게 되는 게 요 실행 버튼인데요. 지금은 선택이 안 돼 있어서 활성화 안 돼 있지만 여기서 이제 테스트 가능하신 플랫폼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PPT를 보시면 뭐 저희도 HTML5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크롬에서 아니면 파이어폭스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이제 재미난 게 이제 이 윈도우에서도 iOS 디바이스에 올려서 테스트하실 수 있다는 거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리얼 엔진은 윈도우에서 iOS 디바이스 꽂아서 바로 설치해서 테스트할 수가 있거든요. 블루프린트 게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iOS도 타겟 플랫폼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안 보이지만 뭐 플레이스테이션 4도 그 플레이스테이션 4 네이버후드 설정해가지고 그 디바이스 그 테스트 디바이스가 네트워크 환경 안에 있고 내가 이제 그거를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자동으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지금 열려 있는 맵들을 이제 처리를 해서 플레이스테이션에 복사하고 실행하고까지 다 되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연결되어 있으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복사해서 실행까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올리기 위해서 따로 패키징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복사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그냥 바로 원클릭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테스트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서 테스트할 때 중요한 거는 테스트의 목적은 바로 이 잘 동작하는지 보고 문제가 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로그를 보는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그를 보는 방법은 뭐 다른 콘솔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콘솔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지만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안드로이드나 iOS는 딱 그렇게 정리된 그런 뭐 로그캣을 볼 수 있는 모니터나 이런 게 있지만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언리얼 엔진 그 태그가 달린 그 로그만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사실 그런 데서 불편한 건 뭐냐면 언리얼 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 콘솔 명령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FPS를 본다던가 아니면 치트키를 넣어가지고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콘솔 명령어를 치실 수 있는데 이제 다른 그런 뭐 로그를 보는 툴에서는 그 명령어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디바이스 출력 로그라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디바이스 출력 로그라는 기능이 4.21까지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만 로그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다가 콘솔 명령을 입력하시면 바로 치트키를 입력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 나오는 4.22 버전에서는 iOS 디바이스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iOS 디바이스도 여기 타겟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 로그가 보이고 콘솔 명령을 날려서 편하게 테스트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디바이스 출력 로그가 이제 실험 기능에서 탈피해서 기본적으로 개발자 툴 밑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UI가 되게 언리얼 엔진 쓰셨던 분은 낯설 거예요. 왜냐면 그런 그 어디죠? 개인 설정 가가지고 실험 기능에서 켜면 요 바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자 툴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에서의 로그를 본다던가 콘솔 명령을 입력하는 게 편리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거는 이제 패키징 부분인데요. 프로젝트 이제 패키징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패키징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패키징은 뭐냐면 그 실행 버튼을 통해서 테스트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을 이제 내가 뭐 배포하는 버전이라던가 아니면 테스터한테 준다던가 아니면 뭐 출시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패키징이라는 걸 통해서 배포할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패키징 여기 설정해서 하는 거고요. 이걸 하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 세팅에서 다 하게 되고요. 프로젝트 세팅에서 프로젝트 세팅에 보시면 여기 이제 설명해 보시면 이제 요 제가 제가 만든 작품에 대한 어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고요. 뭐 이 데이터는 옵셔널이니까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 중요한 게 이 게임 모드와 디폴트 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앞에 이제 정신이 아득해지실 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 게임 모드라는 게 사실 이 게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 맵이 어떤 룰을 가지고 게임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만든 게임 프로젝트 안에서 특정 맵들은 내가 아무 설정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게임 모드를. 그러면 바로 이 디폴트로 설정한 게임 모드가 자동으로 선택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필요한 거고 근데 맵마다 월드 세팅을 열어서 다 설정하시거나 하시면 사실은 필요는 없지만 이건 기본 모드는 설정하는 거는 그렇게 뭐 우리 게임에서 기본적인 룰을 가진 애가 있으니까 그 게임 모드는 여기서 설정해 놓으시면 맵마다 따로따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디폴트 맵에 게임 디폴트 맵이 중요해요. 이 게임 디폴트 맵이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에디터에서 볼까요? 요게 중요한데 요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패키징한 게임을 실행할 때 최초로 실행되는 맵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실행되는 맵이기 때문에 뭐 타이틀 맵이라던가 어떤 게임을 시작했을 때 실행되는 맵을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뭐 어떤 게임 모드로 어떤 맵을 선택할지 했다면 이제 패키징 할 때 빌드 구성을 뭘 할지를 선택하게 돼요. 이제 빌드 구성이라고 하시면 프로그래머 분들한테 친숙하지만 뭐 이게 개발 모드냐, 디버깅 모드냐, 뭐 아니면 shipping 그러니까 출시하는 모드냐 그거에 따라서 그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건 이제 빌드 컨피규레이션에 있는데 그래서 패키징에 보시면 여기서 빌드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기본으로 이제 디벨로먼트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치트키도 먹고 왜냐면 처음부터 바로 출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 패키징한 가지고 디바이스에 넣어서 뭐 치트키도 넣고 스탯도 보고 해야 되니까 디벨로먼트로 하시고 대신에 이제 출시되는 버전은 쉬핑으로 하시면 이제 쉬핑 빌드로 하게 되면 로그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실행 속도를 보장하는 그래서 뭐 뒤에 프로파일링 하는 데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실제 디벨로먼트에서 프로파일링 한 결과와 쉬핑에서 프로파일링 한 결과는 차이가 나요. 쉬핑이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디벨로먼트는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로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을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패키징을 하면 되는데 패키징 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요 파일에 패키지 프로젝트를 하면 요게 이제 플랫폼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선택해서 하게 되면 이제 내 게임에 있는 컨텐츠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패키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플랫폼들 여기서 가능한 플랫폼 타겟들이 다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제 예제에선 보실 수 있다시피 여긴 뭐 플레이스테이션도 보이고 엑스박스 원도 보이고 스위치도 보이잖아요. 왜냐면 제 개발 PC는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SDK가 자동으로 깔려 있으면 자동으로 노출돼요. 즉 내 개발 PC가 그 특정 플랫폼을 패키징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그 플랫폼들이 노출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패키징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어느 폴더에다가 그 패키지된 결과물을 놓을지 나오고 이제 패키징을 하게 되면 뭐 세월아 네월아 걸리죠. 오래 걸리죠. 근데 이거는 뭐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뭐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처음에 패키징을 할 때 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바로 이제 콘텐츠 쿠킹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 오래 걸리고요. 이 콘텐츠 쿠킹은 뭐냐면 실제 이런 PC에서 뭐 텍스처나 이런 걸 가져오면 그걸 PNG나 타가 파일로 갖고 오면 PC에서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DXT 포맷으로 컨버팅을 일어나죠. 그래서 GPU가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텍스처 포맷, 효율적인 텍스처 포맷으로 바꿔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PC에서도 처음에 텍스처를 갖고 오면 컨버팅 과정을 자동으로 거쳐요. 그게 이제 쿠킹인데 근데 이제 PC에서는 표현하기 위해서 그게 필수니까 매번 일어나지만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iOS 디바이스에 매번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나 iOS 디바이스에서 필요한 포맷들 예를 들어서 아까 패키지 프로젝트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옆에 있는 게 텍스처 포맷이잖아요. 텍스처 포맷이 이렇게 사실 많은데 그래서 그 선택된 텍스처 포맷 아니면 그 타겟 디바이스에서 지원하는 텍스처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컨텐츠 쿠킹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걸리는 게 있고 컨텐츠 쿠킹에서 하는 거는 뭐 텍스처 포맷 변경도 있겠지만 쉐이더도 다르죠. 다른 쉐이더도 쓰니까 쉐이더도 컨버팅 해줘야 되고 사운드도 이제 다시 컨버팅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플랫폼에 맞도록 최적화하기 위해서 컨텐츠에서 필요 없는 건 걷어내고 필요한 건 넣어주는 과정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래 걸리는데 이제 처음에 한번 그렇게 오래 걸리게 되고 나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변경된 파일만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뭐 그럴 때 사실은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실제적으로 그 패키징을 하거나 쿠킹을 할 때 그런 쿠킹된 그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킹돼서 만들어진 것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디라이브 데이터 캐시라는 거기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문서에 가셔서 디라이브드 데이터 캐시를 찾아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프로젝트를 혼자 하실 경우도 있지만 같이 하실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그때 디라이브드 데이터 캐시라는 그 폴더를 공용 폴더를 만들어 놓고 같이 지정을 해 두시면 내가 한 번이라도 iOS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올려서 쿠킹을 하면 다른 분들은 안 해도 돼요. 그걸 공유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개발하실 때는 그렇지만 이제 빌드 머신을 두고 빌드 머신이 매일 밤 이제 한 번씩 스스로 쿠킹을 해서 이제 다음 날 작업하시는 분들의 작업 속도를 높여주는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이 끝나게 되면 뭐 잘 끝나면은 문제 없이 완료되고 이제 그 팩 폴더 이제 아까 타겟한 폴더에 가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건 윈도우로 패키징했을 때는 실행 파일과 필요한서 만들어진 팩 파일들이 들어간 그래서 내 친구를 주건 출시를 하건 할 수 있는 그 세트가 나오게 되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에 바로 디바이스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배치 파일까지 포함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터한테 줘도 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요 패키징 일할 때 이 출력 로그 표시를 누르시면 이 로그 창이 열리고, 그 로그 창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여기 로그가 나오니까 그 로그를 참고하셔서 이제 문제의 원인이라던가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됐는지를 찾아보시고 해결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 언리엔진 네이버 카페에 물어봐 주시면 저희 커뮤니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키징 할 때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블루프린트 네이티브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뭐 앞에 저희가 블루프린트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블루프린트가 뭐 사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블루프린트가 해주는 거는 이제 편리하죠. 편리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편리한 블루프린트, 왜냐면 어쨌든 그 비주얼 스크립팅이니까 컴파일 시간 없이, 뭐 컴파일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바로바로 수정해가지고 실행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제 스크립팅 언어가 가지는 단점은 이제 실행 속도가 네이티브 코드보다 느리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되고, 저희 블루프린트도 어쩔 수 없이 태생적인 한계로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게임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로보리콜이라는 게임을 거의 블루프린트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게임 디자이너분이 사실 거의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들었는데, 근데 로보리콜은 특히나 그게 VR 게임이었거든요. VR. 그렇기 때문에 90프레임으로 렌더링을 양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블루프린트가 좋긴 했지만 퍼포먼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가능한 부분들은 네이티브 코드를 바꾸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꼭 네이티브 코드를 바꾸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블루프린트를 네이티브 코드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으면 어떠냐 해가지고 넣은 기능이 바로 이 블루프린트 네이티브 하고요. 그래서 이 옵션을 가지고 블루프린트 네이티브화를 켜시면 패키징 할 때만, 왜냐면 패키징 할 때만 이걸 코드로 뽑아서 빌드를 해가지고 블루프린트를 네이티브 코드로 바꿔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실행 속도를 가진 게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블루프린트를 써서 만든 게임 같은 경우는 요 블루프린트 네이티브화를 써가지고 패키징을 해보시면 속도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징은 이루어진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와 이제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최적화 관련돼서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저도 게임 개발을 했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은 기능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포트나이트 때문에 고생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포트나이트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PC 콘솔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모바일로 그대로 포팅해야 됐어요. 왜냐면 포트나이트가 추구하는 거는 PC 유저, 모바일 유저, 콘솔 유저 다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FPS 게임을 그러면 뭐냐면 서로 이 차별이 없어야 돼. 보이는 거리라던가 아니면 보이는 그런 것들의 차별이 너무 크면 게임 플레이 영향을 주니까, 똑같이 하나로 만들어진 거를 PC 콘솔용을 모바일로 바꾸다 보니까 엔진 내에서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최적화 기능을 정말 극강까지 사실은 넣었고, 그게 이제 언리얼 엔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텍스처 스트리밍 기능이란 게 언리얼 엔진에는 있고요. 텍스처 스트리밍이란 건 뭐냐면 그냥 정해진 버짓 크기, 정해진 버짓의 텍스처만 메모리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뭐 사실은 우리가 차세대 콘솔이 나올 때마다 항상 아티스트 분들이 꿈꾸는 건, 야 이제 마음대로 써도 돼. 뭐 4K 텍스처 쓰자. 뭐 2K, 4K 텍스처 막 쓰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제 항상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은 퀄리티는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항상 필요한 양은 못 미쳐요. 메모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근데 그 중에 많은 걸 차지하는 게 바로 텍스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능을 넣었는데, 뭐냐면 정해진 텍스처 버퍼의 크기를 잡고요. 그러면 한 화면에 보여지는 텍스처의 양을
딱 고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고정했을 때 그러면 어느 텍스처가 더 뭐 고해상도로 보이고 어느 거는 저해상도로 보이고 하느냐 어떻게 하냐.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산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리라던가 실제 그 이 보여지는 얘가 보일 수 있는 조건의 크기 이런 것을 가지고 각각이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이 자기의 텍스처의 그런 그러니까 중요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캐릭터가 여기서 플레이를 시작을 하면 멀리 있는 오브젝트의 텍스처는 낮은 해상도를 스트리밍에서 가지고 있고 가까이 있는 건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텍스처를 로딩하고 언로딩하는 거를 자동으로 함으로써 총 텍스처 메모리 양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엔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텍스처 스트리밍을 쓰시면 그런 걸 조절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스태틱 메쉬 관련해서도 언급을 드렸겠지만 LOD 생성 기능이 언리얼 엔진에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LOD를 만들려면은 뭐 맥스나 아니면 다른 툴에서 아니면 다른 서드 파티 툴, 뭐 심플리고 같은 것을 다로 구해가지고 하셔야 됐다면 언리얼 엔진은 그런 기능이 엔진에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스태틱 메쉬는 원래부터 얼마 전부터 있어 왔고 이제 스켈레탈 메쉬가 이제 4.22 버전부터 곧 나올 4.22 버전부터는 스켈레탈 메쉬가 이제 LOD 만드는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LOD를 만들기 위해서 서드 파티 툴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퍼포먼스 비교를 해본 결과 잘 알고 계신 서드 파티 툴보다 저희 스켈레탈 메쉬 LOD 툴이 6배 정도 빠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조건을 그러니까 그냥 퍼센티지가 아니라 딱 정해진 트라이앵글 개수를 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맞도록 줄여줘요. 그래서 그렇게 버지팅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첫 시간에 질문해 주신 언리얼 엔진으로 캐주얼 뭐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도 좋냐요 했을 때 저는 3D 게임은 꼭 만드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3D 만드는 데 필요한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만드시기 편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LOD 생성 기능의 장점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버짓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이제 그려지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죠. 멀리 있는 애들은 적은 폴리곤을 그리면 좋으니까. 근데 단점이 뭐냐면 PS4랑 뭐 PC랑 모바일이랑 똑같은 LOD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PC는 사실은 가장 고해상도의 캐릭터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모바일에서는 사실 작고 그렇게 어차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PC와 모바일을 생각하면 여기서 갖고 있어야 되는 LOD의 개수가 점점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메모리에 대한 부담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넣은 기능이 뭐냐면 플랫폼별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LOD 레벨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모바일에 뭐 안드로이드나 iOS면 가장 높은 LOD 레벨은 이것까지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쿠킹을 하는 과정에서 고 타겟 플랫폼에 맞도록 위에 메모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렌더링 안 될 그 메모리에만 올라와 있을 LOD를 제거해 줘요. 그래서 패키지 사이즈도 줄여주고 메모리 사용량까지 줄일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LOD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압축 기능도 지원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압축 기능도 지원하고 있고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왔는데 물론 그대로 쓰면 가장 뭐 자연스럽고 이쁠 수 있겠지만 사실 압축을 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는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제 눈에 안 보여서 그래서 이런 압축 기능을 쓰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압축 알고리즘을 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이 컴프레스 오토매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희가 이걸 포트나이트를 하면서 2.1, 2.2에서 이제 다음 나오는 걸 더 옵티마이제이션 했어요. 그래서 압축하는 속도도 더 빨라졌고 그 압축하는 비율이라던가 최적화되는 것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효율이 그래서 괜찮은 결과가 나오고 이거는 사실은 또 요 컴프레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압축을 하시는 곳에서 저희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데가 또 있어서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도 애니메이션 압축을 쓰시면 애니메이션이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게임을 만드셔서 메모리를 딱 보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마법같이 나타나서 저는 프로그래머니까 탁 누르고 이제 딱 패키징해서 올리고 근데 알아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메모리를 좀씩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서 또 세부적인 설정을 통해서 이제 가장 좋은 퀄리티의 압축률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드로우콜을 뭐 드로우콜은 뭔지 아시잖아요. 이제 실제 화면에 그리도록 내리는 명령을 줄이는 게 사실은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 그런 기능들을 또 언리얼 엔진에서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액터 병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LOD 기능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OD 기능의 장점은 뭐냐면 각각의 메쉬들이 거리가 멀어지면 적은 폴리곤 수를 그려서 드로우콜 개수는 그대로지만 오버헤드는 좀 줄 수 있어요. 그리는 GPU에서. 그렇지만 드로우콜은 안 줄잖아요. 근데 멀리서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을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나눠서 놓는 게 좋은 이유가 어쨌든 그 만들어진 몇 가지 어셋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의 맵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 메모리가 재사용되기 때문에 메모리 총 사용량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나눠 하시지만 최적화를 하다 보면 특정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거를 하나로 합쳐야 되실 필요가 생겨요. 그때 저희는 그걸 바로 액터 병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액터 병합을 키시고 이걸 열고 선택한 다음에 액터 병합을 누르시면 뿅 하고 하나의 메쉬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하나의 메쉬로 만들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면 뭐냐면 걔를 교체를 하면 그냥 하나의 드로우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우콜을 줄이실 수가 있고 머티리얼도 합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드로우콜을 줄이실 수가 있고 거기다 더 나가서 당연히 스태틱 메쉬 LOD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LOD도 언리얼 엔진 에디터 안에서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로우콜을 이렇게 줄이실 수 있는데 사실 드로우콜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예 오브젝트가 없는 거죠. 예. 그걸 위해서 저희가 또 있는 기능이 레벨 스트리밍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뭐 메모리적인 것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아니면 게임을 만드실 때 협업을 도와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서 있을 때랑 저기 멀리 뒤에 있는 휴지통이 있는데 제가 저기 멀리 있는 뒤에 있는 휴지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걔는 사실 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럴 때 이런 레벨을 여러 개의 서브 레벨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오브젝트의 뭐 조건이라던가 뭐 크기라던가 여러 가지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조건에 따라서 로딩하고 언로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휴지통 같이 정말 작은 거는 모바일에선 필요 없으니까 로딩을 안 하고 PC나 콘솔에서는 중요하니까 로딩 한다던가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 또 거리에 따라서 로딩하고 언로딩하는 기능을 통해서 메모리도 세이브하고 드로우콜도 줄이실 수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뭐 그렇게 해서 줄일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협업은 뭐냐면 협업하실 때 그 가장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레벨을 열심히 아티스트 분이 만드셨는데 누가 거기다 스크립팅 그러니까 그 뭐 퀘스트 작업한다고 오브젝트 움직이죠. 그럼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뭐 누가 움직였냐 이거를 누가 바꿨냐 이거 다시 해야 되는지 뭐 또 라이트맵 날라가서 빌드를 다시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요 레벨 스트리밍 기능을 쓰시면 뭐 퀘스트 1, 퀘스트 2, 뭐 퀘스트 3 아니면은 뭐 이벤트 다 나눠 놓으시면 서로 작업하실 때 배경을 안 건드리셔도 돼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협업이 나와서 저희가 4.2 기능부터는 여러 유저분들이 같이 연결돼서 하나의 맵을 만드는 기능도 들어가요. 콜라보레이션 하는 기능. 그래서 하나의 맵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실험 기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고요. 이제 레벨 스트리밍 레벨이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액터 병합하는 기능을 했을 때 사실 액터 병합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액터들을 합쳐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합칠 수 있다는 뜻은 내가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선택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걸로 통하죠.
근데 이제 또 저희도 직접 개발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계층형 LOD 기능이라는 걸 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자동으로 합쳐줘요. 그 레벨 안에 있는 액터들을 자동으로 합쳐줘서 묶음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로딩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여러 개로 그려지던 메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냥 LOD로 동작돼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LOD 되다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자동으로 계층형 LOD로 만든 하나의 메시로 바뀌어요. 예, 그런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써서 사실 포트나이트가 모바일에서 되도록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단 여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OD 기능이 좋죠. 그렇지만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개발하실 때 퍼포먼스와 이제 반비례하는 거는 메모리.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위해서 LOD를 하나 추가하면 메모리를 더 쓰고, 그렇기 때문에 계층형 LOD 기능을 써서 만든다는 건 뭐냐면 그 묶음에 메시들이 더 생긴다. 예,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거에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있는 게 좋은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각 디바이스마다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린 레졸루션도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 뭐 LOD 레벨, 그 다음에 텍스처도 저희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텍스처도 각각의 그룹에 따라서 최대 빈맵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플랫폼에 따라서. 즉 뭐 PC에서는 2048 쓰더라도 그 모바일에서는 뭐 512, 1024만 쓰고 싶어 최대. 그러면 그거를 바로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이라는 데서 가셔서 그 플랫폼을 선택하시고 거기서 텍스처 스트리밍, 그 텍스처 항목에서 텍스처 그룹에서 최대 LOD 값들을 설정을 하시면 최대 민맵 값을 설정을 하시면 그거에 해당되는 텍스처만 그 플랫폼에 들어가요. 예, 그런 것들. 그거 말고도 뭐 디바이스 성능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렌더링 되는 거리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사라지는 거리를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포스트 프로세스를 켠다던가 끈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디바이스마다 설정할 수 있는 저희가 디바이스 프로파일이라는 걸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iOS도 iOS보다 안드로이드가 중요하죠. 안드로이드의 특정 디바이스나 GPU별로 몇 가지 설정은 되어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실제적으로 포트나이트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의 아쉬운 점은 똑같은 모델이지만 드라이버 버전에 따라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까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뭐 GPU 모델, 드라이버 버전까지도 선택하셔서.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뭐 어쨌든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드라이버도 결국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껴야 될 때 뭐 네이티브 코드를 수정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 i9 파일을 통해서 그런 것도 수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머티리얼 분석 툴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이제 머티리얼 분석 툴은 뭐냐면 아까 뭐 설명 쭉 드렸지만 머티리얼이 좋은 점은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원하시는 머티리얼들을 이제 쉐이더 코딩 없이 그냥 자유롭게 뭐 어디서 어떤 쉐이더 코드를 알고리즘을 보시고 그거를 노드 기반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눈으로 보면서 그것들이 잘 나오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한데, 대신에 잘못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쉐이더를 막 만들다거나 머티리얼을 여러 개 막 만들어 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메모리나 아니면 부하도 만드는, 뭐냐면 머티리얼별로 묶어서 렌더링하면 머티리얼 한번 GPU에 올리고 그러니까 쉐이더 올리고 쭉 다 그려도 될 걸 매번 쉐이더를 바꾸고 그리고 바꾸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최적화에 가장 좋은 거는 비슷한 걸 쓴다, 뭐 같은 걸 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비슷한 거면 같은 걸 쓴다, 같은 걸 쓴다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한 툴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부모 머티리얼이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업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하시죠. 뭐냐면 어쨌든 우리의 게임에서의 배경 아니면 캐릭터 아트는 이 쉐이더 안에서 다 분기해. 그래서 마스터 쉐이더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제 옵션을 다시죠. 저기 스위치 문을 달아서 뭐 이런 조건일 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쇠 재질일 때 아니면 뭐일 때는 다 분기를 만들죠. 왜 그러냐면 아티스트 분들이 뭐 한 팀에 10명 있고 20명인데 다 각자의 쉐이더를 만드시면 재질 느낌도 다 다르니까 하나의 마스터를 가지고 막 분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하나의 마스터를 가지고 분기된 것들이 사실상 똑같은데 그거를 더 갖고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마스터를 선택하시면 마스터와 그거의 자식 머티리얼 인스턴트들이 다 나오고 여기서 밑에 제한은 안 나왔는데 여기 예제는 제한을 해줘요. 얘랑 얘는 똑같아. 하나는 없애고 얘를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이런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개수도 줄일 수 있는 툴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이것도 4.2에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것 중에 좀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공유 플러그인이라는 것도 4.2 기능에 들어가요. 그 뭐냐면 이제 캐릭터 군중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제 애니메이션 계산이 되게 무겁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똑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군중을 표현할 때 하나의 기본을 가지고 거기서 바리에이션을 좀 줘가지고 뭐 저희는 이제 에디티브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조금의 움직임을 다르게 해서 다른 애니메이션을 보이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애니메이션 공유 플러그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포트나이트에서 이런 군중을 표현하는 걸 해야 됐는데 이런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이 애니메이션 공유 플러그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비슷한 기본 애니메이션에다가 다 조금씩 다른 에디티브 애니메이션을 더해서 기본 애니메이션은 매 캐릭터마다 중복 계산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추가 계산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뭐 그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4.2에 들어가는 기능 중에 여기다는 사실 안 넣긴 했는데 애매해서 애니메이션 버짓이라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 뭐냐면 애니메이션 버짓을 정하시면 그러니까 딱 그 프레임에서 애니메이션 계산에 어느 정도까지 할당할 수 있느냐 프레임 안에서의 시간을 그 시간이 할당되면 그 시간 조건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스킵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레이트를 조절하는 기능을 조절해서 그 프레임에 딱 버짓 안에서 애니메이션이 계산되게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4.2에 들어가니까 그 기능도 이용하시면 좀 최적화된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요즘에 추세가 아무래도 뭐 MMORPG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시는 추세이기도 하고 뭐 하니까 뭐 필요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적화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쭉 말씀드렸다면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내 건 왜 느린 거야?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보면 될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 근데 이런 일들이 꼭 근데 개발할 때 생겨요.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약간 개발하다 보면은 항상 미루죠. 야 이거 우리 최적화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돼. 그러다가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은 좀 자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세스를 아셔야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제 프로파일링 할 때 이제 혹시나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오해하셔서 프로파일링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실제 뭐 디벨로먼트랑 이런 거랑 속도가 다르듯이 프로파일링 하실 때 플레인 에디터에서 스탯 열어가지고 스탯 쳐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당연히 그 퍼포먼스는 진짜 퍼포먼스가 아니라 독립 모드로 실행을 해야 되고 근데 독립 모드로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에디터가 이제 포그라운드라고 해서 실제 떠 있을 때랑 밑으로 내렸을 때랑 그 실제 백단에서 스레드가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이런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형 실행되는 게 있고 에디터가 뒤에 떠 있으면 그래도 프레임에 영향을 줘요. 프레임에 영향을 준다는 게 결국 이제 하드웨어의 어떤 일정 부분을 걔가 사용하니까 정확한 수치를 못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다 최소화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레이트 스무싱을 꺼야지 정확하게 그 각 프레임마다의 그 값들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싱크를 꺼야지 또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죠. 기다려서 뭐 싱크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걸 꺼야지만 좀 더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게임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데는 그러니까 실제 게임 플레이를 계산하거나 하는 부분, 렌더링하는 부분 두 개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게임 스레드는 단순해요. 게임은 뭐 내가 플레이어 입력을 받았는데 그거에 기반해서 뭐 AI도 계산하고 뭐 충돌 처리도 하고 이런 그런 한 사이클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렌더링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죠. 한 단계가 더 들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있지만 CPU 렌더랑 GPU 렌더라는 버짓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탯 뒤에 나오죠. 스탯 유닛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눠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CPU 렌더는 뭐냐면 바로 이제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지금 화면에 그러니까 내가 렌더링해야 되는 녀석들, 렌더링하는 녀석들을 일단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코스트고, 그 다음에 드로우 콜을 하는 것, 그 콜링하는 것도 코스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찾아내기 위해서 그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 컬링하는 것도 코스트고, 그건 이제 CPU에서의 코스트고, GPU는 이제 실제적으로 해서 드로우 콜을 날렸을 때 GPU가 딱 그리기 시작해서 들어온 걸 딱 그래서 그리는 게 끝났을 때까지의 시간, 그래서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가 GPU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사실 스탠 유닛이라는 걸 치시면 되고요. 그럼 나오는 게 이제 프레임, 게임, 드로우, GPU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스탯 유닛 치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에 따라서 사실은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프레임은 결국 뭐냐면 여기 중에 가장 늦은 애가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오래. 왜냐면 최대한 얘네들은 중복해서 스레드가 나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계산되도록 해요. 예, 중복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설계가.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현재 프레임 실제적으로 현재 렌더링되고 있는 거는 전 프레임이고, 뭐 어쨌든 아시지만 현재 계산하고 있는 건 현재 프레임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중복해서 이제 멀티스레드로 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프레임은 가장 병목이 걸리는 애가 바로 프레임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어디가 병목이 걸리는지 찾으면 돼요. 게임인지 드로우인지 GPU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찾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GPU다. 렌더링 되는데 코스트가 걸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애가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지 찾을 때 가장 단순한 방법은 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쇼 명령어로 스태틱 메시 다 날려보고 다시 그려보고, 스켈레톤 메시 다 날려보고 그려보고 하면 프레임이 확 튀었다 내려갔다 해요. 그럼 그거면 얘네가 무겁구나 하는 거를 쉽게 사실 가장 단순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찾는 건 이제 뒤에서 얘기해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큰 뿌리의 흐름을 찾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찾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스탯신 렌더링을 쳐본다던가, 그러면 현재 화면에 그려지는 드로우 콜이 나오고 개수가 나오고 각각의 단계별로 어디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이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부터는 그 실제적으로 뷰 에디터 안에서, 그러니까 병목이 걸릴 만한 부분, 오버헤드가 생길 만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뷰 모드를 설명드려요. 그거는 여기서 라이팅 포함 여기를 누르시고 최적화 뷰 모드에 가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요것들을 가지고 내가 만든 맵이나 이 형태가 어떤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라이트 복잡도는 그냥 이렇게 하얀색으로 타는 데는 정말 잘못된데, 라이트가 너무 많이 중첩돼 있는데, 근데 실제 그래서 그 라이트가 여기에 이렇게 중첩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시면 되고, 다이나믹 라이트가, 그래서 라이트의 영역이나 아니면 그런 개수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맵 밀도는 아까 설명 들으셨을 테니까 라이트맵 밀도는 이제 어쨌든 그 크기에 맞도록 하는 게 텍스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쉐이더 복잡도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 픽셀을 그릴 때 쉐이더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이걸 보시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은 머티리얼을 열어서 좀 단순할 수 없는지 좀 보시면 되고, 또 아니면 이렇게 되는 데는 이제 오버드로우, 그러니까 반투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픽셀이 여러 번 계산되는 거, 이런 것들도 줄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쿼드 오버드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쿼드 오버드로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녹색이 된 부분들은 보면 뭐냐면 우리가 렌더링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 3D 화면에 그려진 것들을 이 2D 화면 안에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픽셀 하나에다가 그려지는 폴리곤이 사실 여러 개가 여기 하나에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픽셀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 하나에게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버헤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좀 색깔이 짙도록 녹색으로 표시되는 데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냐? 바로 LOD를 통해서 폴리곤을 줄이면 그것들이 겹치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는 모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OD 배색 모드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마 LOD 하실 때 가장 답답하신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이 거리에서 제가 LOD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내가 원하는 LOD 설정 그거를 보실 수 있는 모드예요. 그러면 LOD 단계별로 색깔이 지정돼 있고 얘가 내가 원하는 LOD 레벨로 잘 나오고 있는지를 뭐 카운트라던가 폴리곤 카운트나 그냥 뭐죠 그 와이어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 색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드들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파일링 툴 몇 가지만 얘기하면 끝인데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뭐 아까 이렇게 스탯을 쳤고 뭐 쇼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 병목이 어디다 걸리는지 저것도 다 봤는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프로파일링 툴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CPU 프로파일링을 하실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 세션 프론트엔드에 프로파일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잠깐만요. 어디 있더라? 플레이 여기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세션 프론트엔드에서 여기 프로파일러를 보시면 지금 여기 에디터를 연결하고 데이터 프리뷰, 라이브 프리뷰 이렇게 누르시면 실제 지금 에디터를 렌더링 될 때 그러니까 에디터에서의 그 현재 사용되는 각각의 CPU 사용량들이 다 녹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로 띄워서 게임에도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시면 그걸 보고 어디가 오래 걸리는지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U 같은 경우는 GPU 시각화 툴이라는 걸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컨트롤 쉬프트 쉼표를 누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쉼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시각화 툴을 떠서 현재 렌더링된 씬에 어디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아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가 병목이 있거나 어디가 오래 걸리는지를 또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바일 개발하실 때 안드로이드를 하실 때 안드로이드의 그래픽적으로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왜 어떤 것들이 그려지고 안 그려진지 실제 알고 싶으실 때 쓰실 수 있는 프로파일링 툴을 이제 GPU 제조사에서 제공하시잖아요. 뭐 말리 그래픽 디버거라던가 아드레노 프로파일러라던가 그런 것들 쓰실 때 실제 APK를 만들 때 설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쉽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이 안드로이드에서 요 그래픽 디버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패키징 하셔가지고 APK를 만드시면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APK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신 다음에 이제 그래픽 디버거랑 연결을 하시면 이제 캡처를 하거나 해서 실제적으로 디바이스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